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역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하나로 묶는데 지역민의 날은 큰 역할을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지역 축제가 성황인 가운데 멈췄던 경남도 내 기초지자체 지역민의 날 행사 역시 활발히 개최되고 있는데요. 경남도도 광역지자체 차원의 도민의 날을 준비하고 있어 그 배경과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경남도의회 4선 도의원을 지낸 이병희 전 의원 나오셨고요. 현재 정치평론가로 활동 중인 전 경남도의회 의원이죠. 신상훈 평론가도 함께합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경남도가 경남도민의 날 지정을 결정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요. 네. 박안수 도지사가 직접 발의했습니다. 조례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에서 의원들이 발의도 할 수 있고요. 이번처럼 박안수 도지사가 직접 발의가 가능한데 조례 내용이 경남도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운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 장짜리로 아주 간단한 조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10월 14일을 매년 경남도민의 날로 한다라는 내용이 제일 첫 번째고, 그리고 이 도민의 날이 열리니까 당연히 기념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 기념식 때 문화예술, 체육계나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기념식이 진행이 되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내용들까지 해서 그렇게 조례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럼 왜 10월 14일이냐 이렇게 네.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앞서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부활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30년 만에. 그래서 처음 경남도민의 날이 지정되고 운영됐던 게 83년도 10월 14일이었는데 그 전년도인 82년도에 마산에서 전국체전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요즘에 진행되고 있는 전국체전의 위상과 그때 당시에 전국체전 위상은 좀 많이 달랐어요. 아주 중요하고 큰 행사로, 체육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인지가 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당시에 10월 14일 날 운영을 했었는데 30년 만에 부활하는 그 의미도 담아서 이번에도 10월 14일로 지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남 도민의 날이 30년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폐지가 됐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3년도부터 진행이 됐고 93년도에 경남도에서 조례안이 폐지가 됐었어요. 당시의 이유는 이제 비효율적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처음 도민의 날이 지정이 됐던 83년도 10월 14일은 아주 대대적으로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행사 규모가 아무래도 좀 줄어들었고 아예 행사조차 열리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남도의 행정은 물론 도의회에서 그리고 많은 도민들께서 이 도민의 날이 필요한가라는 이런 의문이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경남도같이 광역도는요, 인근에 있는 부산이나 울산시처럼 광역시랑 좀 다르게 네. 18개 시군, 그러니까 기초지자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창원시도 창원시민의 날이 있고 김해시도 김해시민의 날이 있고 하다 보니까 다 각자의 지역민의 날들의 행사가 꽤 크고 중요하게 치러집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광역도의 경남도민의 날은 좀 관심이 당시에는 좀 덜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분위기들이 당시에 이제 합쳐지면서 네. 10년 만에 폐지가 됐고 93년도에 폐지가 된 이후에 딱 정확히 30년 만에 이번에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이 있었군요. 네. 또 옆에 나와 계시는 이병희 전 의원께서는 4선 도의회 의원으로 지내셨는데 그 기간 동안은 도민의 날 재지정에 대한 논의가 없었나요?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 네. 83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93년도에 폐기가 되었으니까 아마도 경상남도 의회 대수로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4대 의회 때 아마 이게 조례 정비를 하면서 폐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아마 우리 경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울산도 경남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남 제가 추정하기에는 울산도 속해 있었기 때문에 경남도민의 날을 제정하는 이것을 같이 폐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아마 5대, 6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재직하던 7대, 8대, 10대, 11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의회에서 자료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진주에 있는 유계현 의원께서 아마 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도민의 날 제정이 필요하다는
오분자 위반을 함으로 해서 우리 경남도 집행부에서 굉장히 탄력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완수 지사는 경남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재지정 추진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이번 재지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장들이 제일 먼저 행사를 만들면 내세우는 것이 네. 도민의 자긍심이죠. 네. 근데 이 자긍심을 정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그 지정을 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조금 도민의 눈에서 벗어나는 일들도 있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도민의 날의 지역을 우리 빛낸 정말 우리 경남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고 또 경남도를 빛낸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언론 보도에서도 잘 나타났다시피 우리 경남도 행정에서 이 재지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론 조성이나 또 그 공모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공모된 것이 다 무시가 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그 80 전국 재정 기념일을 재정을 조례에 담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다소 도민의 의견을 주어 담는 데는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상황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정하는 것이 정말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용으로 전략한다면 정말로 이것은 네.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정 이후에도 우리 경남도가 더욱더 노력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우려점과 더불어서 이번 재지정은 과정이 그리 순탄치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재지정되는 게 맞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건데 각계각층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경남도는 광역도니까요. 전국에 있는 17개 광역도를 다 이렇게 둘러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지역민의 날이.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민의 날을 부활하는 거에 있어서 큰 이견이 막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안도 무난하게 통과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방금 우리 이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진짜 이 도민의 날이 부활하는 데 있어서 도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는지를 좀 살펴보면 네.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기는 했지만 박한수 도지사가 이 도민의 날 공부를 뗀 거는 지난해부터였거든요. 지난해 말에 갑자기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면서 도민의 날 지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올해 1월 달에 언론 보도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의 뭐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공식적으로 뭐 제안을 받겠다. 며칠 했으면 좋겠는지 도민들 의견을 달라라고 이렇게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홈페이지도 다 들어가 보고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SNS에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까지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네. 페이스북의 좋아요 숫자와 그리고 유튜브에서 조회수 숫자가 정말 낮아요. 정말 낮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은 아예 게시물조차 없었습니다. 아예 등록도 안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도민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날짜에 의견을 줬는지를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143건. 예, 340만 도민의 숫자에 비해서 143건 네. 너무 작은 숫자였죠. 그만큼 도민의 날 지정되는 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지사의 의지로만 좀 지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 지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은 좀 부족해 보였던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도민의 날이 10월 14일로 결정이 네.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에 있어서 가장 이견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30년 만에 부활하는데 30년 전 폐지됐던 날을 부활하는 것에부터 일단 좀 의견이 갈렸죠. 뭐 이것부터 하나의 안이긴 했지만 또 다른 안이 10월 14일 말고 10월 18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경남도 내 시군이 18개니까 다 아우르는 의미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안은 경상남북도가 분리됐던 애가
분리됐던 그 날짜가 8월 4일이에요. 그래서 이 경상남북도가 갈라졌으니까 경상남도의 날로 8월 4일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 의견은 지난해 말에 경남연구원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경남도민 1,004명을 대상으로 그때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 1등을 했던 안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유력한 안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좀 잘 안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밖에도 아까 우리 이병희 의원님께서 경남도의회에서 유계현 진주에 있는 유계현 의원이 경남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했다고 했는데 유계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주대첩 승전일이었던 10월 10일하고 한산대첩 승전일이었던 7월 8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기도 했었고 이런 날짜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또 경남하면 빼놓을 수 없는 3.15 이거 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3월 15일로 하자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이 모든 의견들이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네. 10월 14일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가 굉장히 많았네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10월 14일로 결정이 됐는데 네. 평론가님은 이 날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아쉽죠. 그러니까 30년 만에 부활한다는 의미를 담았다면 그러면 네. 전국체전을 했던 그 기념의 날짜로 하는 게 맞았냐라는 논의가 좀 필요했고요. 그리고 정말 전국체전의 의미를 가져가고 싶었다면 저는 한 가지 이벤트도 가능했다고 봅니다. 뭐냐면요. 내년에 경남에서 전국체전이 열려요. 그러니까 30년 만에 경남 도민의 날이 부활을 하는데 그 바로 다음 해인 김해에서 경남 도민의 날, 그 전국체전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개막식 날, 1년 정도 연기를 한 뒤인 그 개막식 날에 우리 좀 경남 도민의 날을 제정해서 전국체전의 개막식 겸 우리 경남 도민의 날이 재지정이 되는 기념식으로 좀 크게 행사를 진행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인근에 있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때 부산포 해전의 승전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경남 도민의 자긍심을 위해서 도민의 날을 지정을 했다면 후대에 있는 우리 이 도민들께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짜를 기억하는 의미에서라도 3.15 의거 날이나 이런 날에 좀 도민의 날을 지정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었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10월 14일 된 건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그러면 날짜 선정 과정에서 소통이 좀 많이 부족했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병희 의원님의 말씀과 제 말이 거의 이제 일맥상통하는 네.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도민들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이 지정에 있어서 좀 참여할 수 있는 수단. 그러니까 정말 간략하게 도의에서 토론회라도 좀 진행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도 진행되지 못했고, 네.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의견을 받겠다고 해놓고도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 숫자가 너무 미비했다. 그런 점들이 저는 부족했다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경남도 전체를 아우르는 기념일을 정하는 데 있어서 다소 지역 이기주의로 보이는 몇몇 지자체 움직임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제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신상훈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셨는데 이번에 경상남도 그 담당 부서에서 도민의 날 재지정을 위한 도민 여론 수렴 결과를 지자체별로 의미를 담은 날짜가 몇 건 제한이 되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경남도와 경상북도가 분리되는 기념일 8월 4일, 3.15 의거 기념일, 진주대첩 성전일 등 해서 안건이 몇 건 제한이 됐지만 이렇게 이런 기념일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그 8월 14일로 지정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공감하고 환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해가 82년 전국체전 63회가 제 마지막 선수 생활의 해였습니다. 네. 전국체육 때 참여해서 그랬는데 물론 제일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날을 선정해야 도민의 날 지정해야 된다는 의견에도 공감하지만 현재 또 미래를 내다봤을 때 도민들이 가장 할 수 있고 날씨나 또 우리 가장 행사에는 휴가나 날씨가 문제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것을 잘 고려를 했을 때 기념 행사 및 부대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는 그런 날짜가 선택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10월 14일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네. 사전에 조사했던 그 세 개 분야를 포함을 시켜서 각 시군에 좀 더 여론을 수렴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시군에 좀 비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정 날짜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주셨지만 어쨌든 조금 더 소통을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서는 같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탄치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미 지정이 된 만큼 앞으로 경남 도민의 날을 어떻게 채워갈지가 관건일 텐데요. 사실 최근 지자체 지역민의 날을 치른 몇 개 행사는 좀 진행이 원활하지 않거나 소모성 행사, 특징 없는 행사가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 현재 시작되는 도민의 날이 재지정되어서 도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날인 만큼 가장 기본적인 것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집행부에 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이러한 기념 행사를 위한 행사, 또 너무 가볍게 기획을 해서 오늘 하루 행사를 하고 나면 우리 도민의 날이 지나갔다, 만들어졌다 하는 그런 생각이라면 아예 이 행사는 안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도민회라는 날은 우리 도민 모두가 어울려 화합하고 소통하는 것이 그 첫 번째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면 과거 불거졌던 효율성 논란, 예산 낭비, 또 정치성 논란 이런 것이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행사로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도민의 날이라는 그 축제가 가지고 있는 화합, 소통, 자긍심이라는 가치를 담을 수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도민의 뜻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평론가님은 어떤 점에 유의해서 도민의 날 행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해주신 이병희 의원님 말씀에 다 공감을 하고요. 네. 전국에 열리는 지역민의 날들을 살펴보면 대개 행사 식순이 비슷해요. 예. 사전 공연이 있고 그리고 갑자기 단체장이 올라와서 멋진 멘트 몇 마디 나누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시군이나 도의 의장이 또 올라와서 이제 한마디 하고 정치인들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메인 가수 한두 분이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는 이런 그림이거든요. 만약에 30년 만에 부활하는 우리 경남 도민의 날도 이런 행사 식순이라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진짜 30년 만에 부활하는 거니까 진짜 지역민들이 주인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좀 다채로운 행사가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10월 14일이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이기 때문에 좀 가족 단위들이 좀 올 수 있게끔 좀 어린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스라든지 이런 공연들, 이런 체험 놀이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경남하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주 노동자들이 또 많아요. 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큰 이주 노동자의 축제인 만푸도 매년 열리고 시기가 10월 14일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주 노동자도 하나의 우리 도민의 축으로 생각하고 이주민들이 함께 올리는 행사, 이런 좀 기획을 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유명 가수를 부르는 건 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도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행사장에 오게 하려면 소위 말해서 티켓 파워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건 좋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꿈과 희망을 키워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문화예술인들, 특히 청년 문화예술인들은 정말 행사, 무대에 대한 갈망이 진짜 크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조금은 더 우선적으로 무대에 설 수 있게 좀 배려를 하면서 30년 만에 부활되는 도민의 날 행사가 잘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완성해야 할 경남 도민의 날의 그림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주신 것처럼 궁극적인 그림의 완성이라는 것은 네. 저는 10번을 말씀드려도 도민 중심의 도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보여주기식은 중요하지 않아다. 꼭 그렇게 되길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진정으로 경남 도민이 함께 느낄 수 있는 계획인지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도약하고 있는 우리 경남의 위상을 한번 우리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줌으로 해서 내 살아가는 경남 도민, 내가 살고 있는 경상남도가 이렇게 커져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정말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도민들의 삶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경상남도, 또 살고 싶은 경상남도를 보여주고 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눠본 이야기를 토대로 경남 도민의 날 성공적인 행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